이제 좀 쉬셨죠? 이제 모성 건강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쑥쑥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공이시면 얼추 감을 잡는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산장관리에 거기 임산부의 그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그래서 요 정기건강진단 주기를 좀 외우셔야 돼. 모자보험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28주니까 몇 개월일까? 7개월. 예, 7개월까지는 4주마다 이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주에서 36주니까 몇 개월이냐면 8개월 같아요. 아니, 9개월. 그죠? 9개월. 9개월. 2주마다 이랍니다. 마지막 주가 1주마다 이래.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로 뭐 해주냐면 엽산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엽산제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한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엽산제가 아기들의 신경을 좀 강화시킵니다. 신경 그 부분을.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면서.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아기 낳기 전에 10년 전부터 이걸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이미 늦었지? 그래도 먹긴 먹어야 돼. 하여튼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철분제를 지원하는데 이건 5개월부터. 왜냐면 5개월부터 뱃속에 애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철분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개월부터 마지막 달까지 5개월분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복대 지급, 그래서 이거는 잘 나가는 보건, 돈이 좀 많은 보건소에서는 복대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분만 예정일 잠깐만 볼게요. 분만 예정일은 보통 최종 월경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기준이에요. 마지막 월경 그 시작일을 기준으로 거기서 달에서 3을 빼고 날짜에서는 7을 뺀다라고, 7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 3을 빼고 7을 더하는 겁니다. 3하고 7.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정일에 출산하는 비율이 되게 4%밖에 안 됩니다. 4%고 그 전후 2주 사이, 그러니까 앞에 2주, 뒤에 2주에 주로 분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상 분만 기간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로 뜬금없이 나와서 그때 막 어떤 분들은 헤매고 그러더라고요. 37주 이상 42주 이하까지를 정상 분만이라고 하는 거고 42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애가 숨을 쉬어요. 그전에는 어디로 숨을 쉬었는데? 예. 태반 해갖고 퇴출로 했거든요. 근데 42주가 넘어가면 코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는 양수가 있잖아.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2주가 넘어가면 바로 그냥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뱃속에서 애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40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42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딱 둘 비교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42주 딱 태어난 아이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확, 얘 늙었는데? 이렇게 보일 정도로 금방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게 있어요. 하여튼 요거 외우셔야 37주 이상 42주 이하를 정상이라고 한다. 외우시면 되고, 아까 3 빼고 7을 더하는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전관리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산욕기 관리. 근데 아기 낳고 나면 산욕기 관리에, 근데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숫자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산후 진찰 시기가 분만은 6주에서 8주라고는 하지만, 의사들은 좀 당겨 6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주는 너무하다. 6주 정도 산후 진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워낙 영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영양이 좋으니까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들 하도 못 먹으니까 회복이 늦게 돼서 8주까지 가는데 요즘 엄마들은 영양이 좋아서 회복이 빨리 돼서 6주로 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욕 또는 산후위생 보시면 3, 4주까지는 목욕이 가능하고 가벼운 샤워는 뭐 퇴원 후부터 가능하다는데 요거는 우리 동양인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기 놓고 나서 바로 그냥 샤워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 놓고 입원실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요 샤워를 하면 되게 몸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3, 7을 목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3, 7에 막 피가 여기 덕지덕지 붙어도 그냥 있어요. 게다가 막 양말 긴 거에 막 다 두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몸이 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아기 낳으시죠. 재부팅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기 낳고 다시 산후조리를 잘하면 그다음에서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사로의 복귀 6주입니다. 6주. 성생활 6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
자, 내가 6주에 산후신청을 받고 의사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일상생활 복귀도 하고 성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출은 4주부터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사들은 4주에 외출하시는 김에 병원에 오셔서 진찰 받으세요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자, 산후체조는 일주일 후 심호흡부터 권장하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 열려져야 아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딱 열려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될까? 삐끗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운동도 하지 마라라고 해서 처음 산후체조가 일주일 심호흡부터 합니다. 심호흡하는 것부터.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날부터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하는 것 좀 위험하고 일주일 후부터 심호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모유수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우유를 초유라고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초유는 진하고 끈끈하고 뭐 있는데 비타민 C, D를 지원한 나머지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소화가 되게 쉬운 건 아실 거예요. 애기한테는. 그래서 아기의 태변이 뭔지는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 그 변을 태변이라고 하는데 태변이 잘 약간 끈적끈적 하거든요. 이 태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초유예요. 그리고 여기는 A형 면역글로불린이 많이 있어서 애가 알레르기로부터 신장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초유를 되게 또 좋다고 해서 이걸 또 할머니들이 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뭐 애기 안 먹을 거면 나라도 줘 이러면서 이걸 또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애기한테 좋은 거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유의 장점, 모유를 먹이면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중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옥시토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궁 수축을 일으켜요. 결국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냐면 자궁이 아프다 그래. 왜? 자궁이 수축되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모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모유를 안 먹이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배가 아플수록 자궁 수축이 다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저하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유방암이 발생된 분들에게 과거력을 보면 한 번도 아기한테 모유를 먹인 적이 없다. 이게